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리두기 관련해서 오늘 말을 했습니다.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약 200만 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긴 하는데 오늘 정부가 브리핑에서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 식당 관련해서 3단계로 올렸을 경우 식당 어떻게 할지, 마트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게 대충 윤곽을 다 잡아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기존에 나왔지만 3단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있긴 있었어요. 지금 대형마트 쪽에서 최근에 자, 작은 슈퍼들은 면적이 작은 슈퍼들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 영업을 하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3단계에서도요. 근데 대형마트는 우리도 생필품을 구매하는 곳이다. 영업하게 해달라. 근데 이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형마트든 작은 슈퍼든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는 허용할 것 같고요, 영업을. 대신에 인원을 제한하죠. 입장 인원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거고요. 면적당 몇 명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당이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게 카페는 테이크아웃, 포장 배달만 되고 앉을 수는 없죠. 식당은 밤 9시까지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는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도 지금 점심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바뀌나 보죠? 바뀔 것 같습니다. 식당도 카페와 마찬가지로 포장 배달은 되지만 앉아서 취식하는 것은 막지 않겠는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한 검토를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충들이 있어서 업종별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스클럽 관장들이 지금 시위하고 있죠. 우리는 엄격하게 지키는데 왜 우리 업종은 이렇게 하느냐. 식당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좀 차별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더 방역의 효과를 중심으로 재조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서울에서 확진 판정받고 입원 대기 중이던 60대 확진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오늘 또 속보 보니까 부천 요양병원에서도 노인 3명이 병상 배정 기다리다가 3명이 또 숨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정도면은 병상, 특히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병상 배정에 문제가 생겼다, 이제 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60대 분은 자택에서 대기 중에 나흘이나 자택에 있다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피가래를 토하고 사망하셔서 충격을 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부천시의 경우에는 요양병원도 병원 아닌가. 근데 이분들은 대기만 한 것이고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배정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3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중앙정부 쪽에서는 방역 당국은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긴급 요청을 해도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약간 엇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지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중목욕탕에서 확진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요즘 같은 상황에서 왜 대중목욕탕을 가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들 가나 봐요.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제주에 있는 한 사우나에 여기서 매점을 운영하는 분이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용하는 손님들도 줄줄이 지금 10명 넘게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사우나가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는 제주시에 있는 사우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혹시라도 이 사우나 발 확진자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스키장의 거리두기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스키장에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평창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까지 지금 강화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문제 제기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자체적으로 2.5단계로 올렸고요. 왜냐하면 비수도권은 2단계였는데 네. 2.5단계로 올린 거고요. 지금 이 문제가 이겁니다. 자, 평창의 스키장이 이제 개장을 했어요. 네. 아르바이트 요원들이 있는데 네. 누군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PC방을 이용했어요. 인근에. 근데 이 PC방은 대관령 지역의 고등학생도 왔던 겁니다. 고등학교로 또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1명 확진이 아르바이트 중심으로 나왔었는데 오늘 6명이 추가됐고요. 이 인근 고등학교. 그래서 지금 이 평창에서는 지금 면민 전체를 전수검사한다고 하고요. 지금 850여 명 검사한 중에 17명 확진자가 나왔고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살펴봐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뭐 백신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물량을 확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는 투명하게 그 과정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네.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속보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 최영일 평론가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